네, 뉴스데스크 강원 이동보도국 우리는 민통선에 산다. 오늘은 화천 평화의댐 앞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접경지역 관광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이영주 박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지금 저희 뒤에 위치해 있는 것이 평화의댐인데요. 네. 이 평화의댐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댐 건설 배경 그리고 안보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한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아시다시피 평화의댐은 1986년 북한이 금강산댐 건설을 발표하게 되면서 남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됐고 그 이슈에 의해서 축조된 것이 바로 평화의댐이 되겠습니다. 네. 그 국민적 관심사가 그 당시에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제 축조되고 나서 관광지가 됐는데요. 네.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이게 있기 전까지 한 20만에서 23만 정도가 1년에 찾는 그런 관광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화천군에 이제 몇 그 중요 관광지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이 관광지가 좀 핵심 관광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이런 접경 지역에서 안보 관광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현상들은 철원의 그런 DMZ 안보 견학이라던가 또 양구군의 그런 통일관 이런 부분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단 또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화천군에서는 이 평화의댐과 북한 금강산댐이 내려다 보이는 이 백암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화천을 포함해서 철원과 양구 또 인제 등 이 접경 지역의 안보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좀 제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안보 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쪽에 많은 중점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안보 관광의 컨텐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그 안보 관광을 지역의 관광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광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자 군들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접경 지역의 대부분이 이제 숙박업이나 음식업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네. 좀 이런 틈새 서비스에 맞춰서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광 사업자들을 길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부분 안보 관광 시설을 기초단체에서 설치하고 또 운영을 하면서 수학여행이나 일부 개별 관광에 의존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좀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위드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고 또 그 전에도 이제 관광 부분에 많은 패턴의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몇 가지만 좀 꼽아보자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관광객들이라고 하는 이 수요자들이 관광 명소 중심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어떤 소소한 여행이라던가 또 경험적인 소비를 한다던가 또 그런 공정한 여행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고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은 여행 산업 전반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일과 그 휴가를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모색되고 있는 점이 사실 위드 코로나를 겪어내면서 관광 부분에서 크게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단체 관광 중심의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네. 좀 더 개별 여행의 스펙트럼을 좀 늘리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안보 관광이 갖고 있는 단체 여행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관광 콘텐츠를 좀 더 교육적 측면이나 인문학적 가치와 연결을 시켜서 그 전문적인 콘텐츠를 좀 더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앞서 그런 그 워케이션이라던가 한 달 살기와 같은 다양한 그 지역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관계 인구들을 확보하는 전략과 관광객 유치 전략을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관광객은 사실은 이제 DMZ 관광을 상당히
매우 핵심적인 그런 관광 테마로 여기고 있는데 네. 이제 개별 시군이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근의 시군들과 연합을 하거나 또 인근에 있는 거점 도시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유치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안보 관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 관광이 가지고 있는 많은 테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이 안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차별화하되 사실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지역 관광의 다양성을 확보한 것 위에다가 이 안보 관광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부분들을 좀 얹어놓는 네. 그런 프레임의 좀 전략 구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접경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발전 방안까지 강원연구원 이영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